자, 대진구 4번서부터 한번 해설해 볼게요. 어떻게 한다? 일단 인수분해 해. 그리고 얘가 허근일 리는 없잖아. 이쪽이 허근이야, 그지? 그러면 자, 실계수 방정식이야, 허근이야, 항상 혈례근 가지지, 그지? 따라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반은 1이겠다, 그지? 또 대입해서 성립해야 하는 거니까 오메가 세제곱이 1이겠고 이쪽에다 대입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다. 얘를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서 이제 문제 볼게요. 기억에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제곱분의 1이 1이니? 하고 물었는데 봐봐, 어디서 가야 돼?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러면 기억에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제곱분의 1은 뭐가 되겠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어디로 와야 돼? 이 친구를 오메가로 나눠주면 되지, 그치?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분의 1이니까 뭐겠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틀린 거지. 그죠?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바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바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야. 오메가 바는 1이겠고 플러스 1이겠고 플러스 1이니까 3이다. 맞겠네. 그지?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 디귿 가볼게요. 디귿은 1 더하기 오메가의 2n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의 2n제곱이 0을 만족시키는 2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14개니 하고 물었는데 잘 봐. 얘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얘. 항이 3개가 더해져서 0이지, 그지?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고 얘는 마이너스 1인 거야. 그럼 그 각각에 2n제곱들을 붙였으니까 누구는 사라지니? 마이너스는 사라지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친구가 오메가의 4n제곱에 오메가의 2n제곱에 더하기 1일 텐데 잘 봐. 오메가 세제곱은 반드시 뭐지? 1이라고 배웠잖아. 따라서 오메가 4n제곱이란 건 오메가 3n제곱에다가 오메가 n제곱이라고 보십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쁘게 정리하면 오메가 2n제곱 자리 바꿀까? 더하기 오메가 n제곱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언제 0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자, n을 몇 개로 나눠야겠어? 케이스를 3개로 나눠야지. 왜지? 세제곱이 1이니까. 그지? 따라서 이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눈다? n이 3k일 때, n이 3k 플러스 1일 때, n이 3k 플러스 2일 때 이렇게 나누면 되겠지, 그지? 그럼 n이 3k면 해봐요. 오메가의 6k 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3k 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이 친구도 뭐가 되겠어? 3이 되겠지? 그러면 0이 아니니까 이 케이스는 빼야 되는 거야. 쫓아왔어? 자, n이 3k 플러스 1이야. 대입해 보면 오메가의 2에 3k 플러스 1이야. 그러면 자, 오메가의 3k에 세제곱이 붙어 있으면 걔는 무조건 1이잖아. 누구만 남아? 오메가 제곱이 남겠지, 그지? 돼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뭐가 돼? 이거를 이렇게 써볼까? 오메가 2n제곱에 오메가 n제곱에 1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n이 3k면 이거 1이고 1이고 1이니까 3이어서 0이 아니니까 이 친구는 땡인 거고. 자, 2n제곱에 n 대신에 3k 플러스를 넣었더니 오메가 제곱이야. 얘는 오메가에 3k 플러스 1이니까 오메가가 되겠고 얘는 뭐 1은 그냥 1인 거고, 그지? 자, 얘는 뭐가 될까요? n이 3k 플러스 2야. 그렇다면 3k 날아가는 거 보이지, 그치? 자, 따라서 오메가의 2에 3k 플러스 2니까 오메가의 6k 플러스 4가 돼서 오메가만 남겠다,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오메가의 3k 플러스 2제곱이 될 테니까 오메가 제곱이 되겠고 이건 1이야. 아하!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일 테니까 이 친구 0 되는 건 눈에 보인다, 그치? 얘도 마찬가지야. 0이야. 따라서 누구만 아니면 되는 거야.
3의 배수인 케이스만 빼면 되는 거야. 20개 중에서 3의 배수 몇 개 있지? 20까지 해서 6개야, 7개야. 20 미만의 3의 배수 6개잖아. 따라서 몇 개? 14개. 답은 디귿은 맞았으니까 4번이 답이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 5번. x,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자, 대진고 갈 사람들은 염두해 두세요. 대진고가 항상 시험 범위가 넓어요. 중간고사 때도 애지간한 학교들 2차 함수, 판교고 같은 경우는 범위가 굉장히 작아. 판교고는 1학기 중간고사 때 2차 함수도 안 들어갔어. 2차 방정식까지만 들어갔거든. 근데 대진고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들어갔어. 중간고도 넓어요.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야. 판교고는 도형의 방정식까지만 다 들어갔거든. 나머지 학교들은 다 집합까지만 들어갔어. 태원고 같은 거는 집합의 연산도 빠졌어. 근데 대진고만 명제까지야. 그것도 추석 전에 시험인데 명제까지야. 자, 그래서 대진고 갈 사람들은 아, 시험 범위가 넓겠구나. 그리고 어렵겠구나. 보시면 알겠지만 쌤이 좀 이따가 쌤 손글씨 풀이해가지고 나눠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거기에 몇 년도 몇 월 몇 번이다라는 걸 써놨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2023년 11월 18번 이런 식으로 다 써놨거든. 이게 다 모의고사 기출 변형해가지고 낸 문제들인데 대진고, 판교고, 임해고, 야탑고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기출에서 변형된 걸 굉장히 많이 좋아를 하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그래서 자이스토리야. 자이스토리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열심히 푸셔야 되고요. 특히나 학교 부교재로 EBS 전국연합 부교재로 많이 쓰시거든. EBS 전국연합에서 나오면 그게 부교재인 학교들은 거기에서 변형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좀 더 까다로운 학교들이 중앙고, 낙생고. 중앙고는 학교 프린트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들, 모의고사 문제들 거기에서 변형해서도 나오고 중앙고 선생님들이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자작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내죠. 스스로 내신 문제들도 되게 많고 낙생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진고 같은 경우는 그나마 문제는 어렵게 내지만 우리가 대비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킬러 문제들을 대부분 변형해서 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연습하면 할 수는 있어.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다른 학교는 킬러 문제들 30번, 21번, 29번 얘가 킬러인 건 알지? 그 문제들이 많아야 한 문제, 두 문제야. 그리고 그거보다 살짝 약한 애들 19번, 20번, 28번 이런 데서 변형해서 낸단 말이야. 예를 들어 판교고나 뭐 임해고. 근데 대진고는 이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있잖아. 방금 전에 본 따끈따끈한 며칠 전에 본 그 문제에서 30번 문제만 3개를 냈어. 대박이지. 그리고 킬러급에 해당하는 21번, 29번, 30번 아까 했던 3문제까지 포함해서 6문제가 나왔어. 1등급 도전 문제라고 해서 전국 연합학평 친구들 자이스토리 한번 다 푼 다음에는 연합학평으로 푸는 거 괜찮아. 연합학평에 보면 1등급 도전이라고 해서 1등급 문제들만 따로 모아놨거든. 거기에서만 6문제를 낸 거야. 대박이지. 문제를 열심히 부지런히 연습하셨어도 빨리 푸는 게 연습이 되지 않으면 다 풀 수 있는 건데 시간 앞에서 못 풀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막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희한테 던져주면 어떡해. 얘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의 공부하는 방향을 잡으라고. 아,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해서 응용돼서 나오는구나. 얘를 머릿속에다 깊이 넣고 있으면 자이스토리 선생님이 숙제 내주고 EBS 전국 연합학평 숙제 내줄 때 아 이거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이제 절대 안 되겠지. 응?
그래서도 한 거고요. 자, 봅시다. 5번 계속 가볼게요. 5번. x에 대한 연립방정식이에요. 2x 더하기 y가 3이고요.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 k래. 자, 이 해를 x는 알파, y는 요거지, 그지? 3 마이너스 2알파. 마찬가지로 x가 베타, y가 3 마이너스 2베타가 되도록 하세요. 알파,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의 최대값을 구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k의 값은 하고 물었어.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하냐면 자연수라고 했지만 정수라고 했지만 정수근이라고 했지만 일단은 뭐야? 실수잖아. 판별식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y는 3-2x라고 넣어서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x 제곱에 마이너스 x에 3-2x 마이너스 3-2x의 제곱 이퀄 k야. 자, 이거 예쁘게 정리해서 간단히 하면 뭐가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9 플러스 k는 0이라고 예쁘게 정리되는데 그럼 어떻다고?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커나 같아야 정수가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럼 판별식 해봤더니 81-4에 9 플러스 k가 0보다 커나 같아서 k 예쁘게 정리해주면 45 나누기 4니까 11점 얼마란 말이야. 근데 자연수 k 값의 최대값을 구했을 때지. 자연수 k의 최대값 15겠어? 쌤, 이거는 그냥 실근일 때 자연수 k의 최대값 아닌가요? 11이라고 넣고 그게 자연수근 혹은 서로 다른 두 정수가 되는지를 보시는 게 빨라요. 알겠지? 그러면 k 대신에 11을 넣어볼게요. 11 여기다 넣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이 0이니까 4하고 5여서 서로 다른 두 정수들이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치? 오케이. 좋아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9가 되겠고 k는 11이니까 답은 20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6번이 좀 까다롭다. 6번. 6번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nx 더하기 4분의 n-1 이퀄 0이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를 가졌으면 좋겠대. 자, 봐.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래.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m이겠고 알파 베타가 4분의 n-1인 건지 알았어. 그런데 자, m도 뭐래? m도 정수래. 잘 봐. 적어도 하나가 정수야. 얘가 정수라고 해볼게. 근데 얘가 정수야.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정수고 얘가 정수인데 얘가 정수가 아닐 수가 있어? 없어. 말을 적어도 하나의 정수해라고 했지만 모두 정수해를 갖는다는 뜻인 거야. 이해했어? 그렇게 해야 문제가 좀 수월하게 풀리지.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우리 어떻게 가야 돼? 정수근 문제야. 정수근 문제야.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m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럼 m을 지우는 거야. m을 없애는 거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m에 대한 2차식이 나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써야 돼. 이해했어? 자, m을 지우는데 m 어떻게 지울 수 있지? 여기다 4배해서 위아래 빼주면 되잖아. 따라서 4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면 m이 사라지겠고 이퀄 마이너스 4가 되겠어. 그지? 그 다음에 나는 뭐를 할 거냐면 자, 알파 베타가 정수인 거 알잖아. 따라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 라고 해서 푸는 이꼴로 만들어 줄 거야. 근데 애매해? 뭐가 안 될 것 같아. 안 보여.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좋으냐면 4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야. 4로 나눠서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가는 거야. 쌤 알파 베타 정수랬잖아요. 좀만 참아봐. 자, 이거 자체를 이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알파 마이너스 4분의 1에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쓰시고 양변에 16분의 1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16분의 15라고 쓸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4분의 1을 없애는 거야. 양변에 몇을 곱하면 돼? 16을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4하고 4를 여기다 뿌려주면 4알파 마이너스 1에 4베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5가 돼서 이 꼴을 만들어 주려고 살짝 이렇게 다뤄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한다고? 알파도 정수고 베타도 정수면 당연히 4알파 마이너스 1과 4베타 마이너스 1이 정수일 거야. 근데 우리가 똑같은 순서상을 두 번 쓸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알파를 베타보다 작다라고 쓰시고 4알파 마이너스 1과 4베타 마이너스 1에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되는 순서상들을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알파 베타를 구해보는 거지. 괜찮아? 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빠지지 않고 좀 체계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면 잘 보면 얘가 마이너스 15가 되는 순서상 알파가 베타보다 작아. 뭐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15하고 1을 쓸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5 있을 수 있지. 알파가 베타보다 작으니까. 자, 또 3하고 5에 3이 여기 붙어 있을 수 있고 마이너스 5하고 3이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지, 그지? 이거 말고 또 있나? 없어. 정수 곱하기 정수에서 15가 되는 순서상 1, 15, 3, 5밖에 없어,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알파를 갈 텐데 봐봐. 마이너스 넘겨주면 마이너스 14잖아. 4로 나눠주면 알파가 정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니까 얘는 계산할 필요 없는 거야. 되지? 자, 얘는 알파 0 나왔어. 베타 4 나왔어. 오케이. 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필요 없겠다, 그지? 정수 안 나왔으니까. 둘 다 정수여야 되잖아. 계산 빠르게 삭제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넘겼어. 그럼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이겠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야. 맞나?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자, 따라서 m은 뭐였다고? m은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이 m일 테니까 해당하는 m의 값이 4겠고 두 개 더하면 0이겠다지. 따라서 모든 m의 값의 합은 4가 되는 거야. 괜찮아? 자, 이렇게 풉시다. 자, 7번 넣을게요.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당식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fx 더하기 gx를 x-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와 볼게요. fx 더하기 gx인데 다항식 fx는 몇 차식인지 모르겠어. 근데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 x세제곱 더하기 어쩌고로 되겠다는 뜻이야. 얘를 x-1로 나눴을 때 나눠지면 그 아이를 그냥 r이라고 써볼게요. 오케이? 얘랑 fx 더하기 gx를 뭘로 나눴어?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로 나눴어. 그럼 이건 뭐 라지 ax라고 하시고 얘는 몇 차식으로 나눴지? 2차식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몇 차 이어야 돼? 1차 이하여야 돼. 그 나머지가 3x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1 마이너스 3fx로 갔대. 그러면 이 친구가 뭐가 된다는 얘기고 얘가 r이 된다는 뜻인 거고. 맞네? 그러면 fx가 뭐가 돼야지만 얘가 상수항이 되지? 응? 봐. 3x제곱이라는 친구가 여기 남아있을 수가 없지, 그지? 뭐가 돼야 돼? 3x제곱이 없어져야 되잖아. 그럼 fx는 몇 차식인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잘 봐. fx를 다 구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우리 누구만 구하면 fx 그냥 구해지니? r이 구해지면 그냥 fx가 구해지지. 맞아? fx를 이 상태에서 정리만 하면 그냥 fx야. 맞네?
그럼 fx는 뭐가 되는 거야? 넘기고 넘겼으니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플러스 r을 1 마이너스 r을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돼요? 네. 자, 근데 좋아요. fx를 예쁘게 이렇게 딱 써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볼게요. 자, G1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럴 때 F2의 값은 뭐니? 하고 물었거든. 그러면 사실은 fx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답은 나와요. 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 우리 G1이 몇이라고? G1이 마이너스 16이래. 그러면 우리 A가 뭔지 알아요, 혹시? A가 뭐야 될 것 같아? A.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라고 했잖아. 맞지? 근데 잘 봐. ax는 최고차의 개수가 몇인 몇 차식이 돼야 돼? 1인 1차식이 돼야 돼. 맞네? 왜? fx는 지금 2차식이잖아. fx 2차식이고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가변이 x 세제곱 어쩌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그지? 아, 근데 우리 얘를 요걸 요렇게 쓸 수 있겠어? r이라고 요렇게 쓸 수 있잖아. 맞아? 그러면 자, 잘 봐. 좌변이 x에 대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고 얘를 x-1로 나눠도 나머지가 r이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나눠도 나머지가 r이야. 그러면 바로 뭐라고 쓸 수 있어야 되지? fx 더하기 gx라는 r가 거기에서 누구를 빼면 r을 빼면 이 친구가 누구와 누구로 나눠 떨어진다가 되는 거야. x-1과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나눠 떨어진다가 되는 거지. 맞아? 게다가 gx의 최고차의 개수가 몇이었다고? 1이었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 즉 x-1에 x제곱 더하기 4x-1 이게 그냥 끝인 거야. 이해했어?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어요? g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야. 근데 fx 더하기 gx에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인 걸로 이 밑에서 계산이 되어져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fx 더하기 gx에서 똑같은 나머지 r을 뺀 i가 x-1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고 x제곱 플러스 4x-1로도 나눠 떨어져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거 두 개의 곱도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니까 그냥 이 식을 얘라고 세팅해 버릴 수 있는 거야. 됐어? 옳지. 그럼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x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얘는 뭐야? f1 더하기 g1이라는 친구의 마이너스 r이 1 대입해서 얘가 날아가니까 뒤에 이 친구 r이라고 그냥 쓸까요? 더하기 r인데 r이 뭐였지? 지워버렸네. 여기 3x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fx라고 했었으니까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요 1이 사라지겠고 요 아래 1 대입한 3 더하기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f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지? 오. 고마워요. 자, 이해했어? 너무 좁아가지고 저기 지우고서 쓸걸. 자, 이 식에다가 그냥 요거 어디 갔어? R도 제대로 쓰자.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fx라고 이렇게 쓰시고 이 상태에서 x 대신에 1을 대입한 거라고. 그지?
fx 플러스 gx에서 요 r을 뺀 아이가 이거 두 개로 나눠 떨어진다가 되는 거라고. 우리 왜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잖아. 뭐 어떤 아이를 13을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고 뭐 5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면 그지? 그 어떤 수에다가 1을 빼면 걔가 3과 5의 공배수다 라고 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지? 그 아이가 3이랑 5 대신에 x-1과 x제곱 플러스 4x-1이라는 다항식으로 바뀌었을 뿐이야. 이해했어? 옳지. 그럼 이제 누가 구해줘? G1이 16이라고 했으니까 F1의 값이 구해지지, 그치? 좋아요. 따라서 F1은 8이 되겠고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주면 R 값이 나오겠네. R은 마이너스 8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F2도 구할 수 있지. 오케이? 그 나머지 계산은 쌤이 자세히 해놨으니까 보도록 하시고 넘어갈게요. 8번.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거는 2023년 고2 3월 모의고사 28번 문제 변형인데 자 y equal n이라는 친구가 이차함수 y equal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그래프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를 각각 x1, x2라고 하재요. 그럼 우리 이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거 x축과의 교점이 누구랑 누구지?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아니다 마이너스 1과 3으로 이렇게 결정되어져 있는 친구야. 얘가 x축이야. 근데 y equal n이 자연수라며. 그러면 이미 자 y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자연수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작은 근을 x1이라고 했으면 x1은 반드시 뭐야? 음수지. 이미 마이너스 1이 음수잖아. 얘 올라가면 얘네들 다 음수지. n이 뭐가 되든지 간에. 자,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분의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에서 얘는 반드시 음수인 거고 얘는 반드시 양수인 거니까 이거 전체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마이너스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야. 되지? x1과 x2는 뭔 거야? 이 친구하고 y equal n의 교점의 x좌표 작은 걸 x1, 큰 걸 x2라고 하자고. 쫓아왔어? 너희는 안 덥지? 가만히 있어서 그지? 좀 더워서 걷을게요. 자, 보자. 그러면 x1, x2가 누구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n의 두근이잖아. 마이너스 n 이퀄 0의 두근이니까 x1 더하기 x2는 2가 되겠고 x1, x2는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이란 건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제곱해서 이거 제곱해서 얘의 4배를 빼주면 되기는 하는데 자, 두근의 차 우리 분명히 x2가 x1보다 큰 거 알지? 이거 절대값 붙인 애나 아닌 애나 똑같지, 그지?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어떻게 구했다? 어떻게 구하면 되지? 간단하게 예.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0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물론 제곱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도 되지만 봐라 우리 1초가 아까워. 1초 1초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내가 문제를 다 풀었어. 풀고 OMR 마킹을 해야 되는데 종이 쳤어. 그 상태에서 종이 쳤는데 이거 마킹 하잖아? 빵점이야. 정말 까다로운 선생님은 그거 뺏어가 버리고 찢어버려요. 더 하면 안 돼. 그지? 그래서 OMR 마킹을 할 수 있는 친구야. 저 시간이라고. 옛날에 쌤이 가르쳤던 서문여고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별명이 1초였어. 얘기해줬나?
두 문제를 마지막 순간에 먼저, 아니, 그럼 한 문제라도 풀고 마킹을 하든지, 두 문제를 어려운 거 빼놨다가 마지막에 다 계산하고 이제 마킹을 해야 되는데 종이 쳐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 재빨리 해야지. 눈치를 딱 보고, 선생님이 나를 안 보고 있다. 그럼 재빨리 해야지.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정직한 친구라 손을 올리고 그 마킹을 안 한 거야. 근데 그게 맞는 답이었어.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지를 92점을 받아온 거야. 아주 걔는 별명이 1초였어. 잘 본 거긴 한데 얼마나 안타깝니. 100점 받을 수 있는 시험을. 자, 그래서 1초가 아깝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빨리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좀 빨리빨리 해. 그리고 이 계산들이 숫자가 예쁘게 나오면 뭐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루트가 끼워져 있고 엄청 복잡한 계산이고 상수들이 지저분하게 돼 있으면 계산을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단 말이지. 봐봐, 얘는 뭐냐면, 자, 답부터 얘기해 주자면 절대값 A의 루트 D야.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D는 짝수 공식에 D'로 쓰면 안 돼. 그냥 D로 써야 돼. 얘가 짝수더라도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돼야 돼. 왜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그냥 제곱하고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잖아. 그러면 A분의 B의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A분의 C여서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지? 그러면 자, 이거 절대값 떼어주려면 플러스 루트 붙여주면 되겠고, 루트 붙여주니까 절대값 A분의 루트 D가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봤더니 x2-x1이야. 0보다 큰 거 분명하니까 절대값 A 해봤자 1이니까 됐고, 루트 D란 말이지. 그러면 4 마이너스 4 플러스 n 플러스 3이 되겠어서 루트에 4로 나눠주는데, 이거 밑에를 다 2로 나누라고 그랬으니까 2로 나누라 했으니까 2하고 4 날아가면서 얘가 뭐가 되겠어? 루트 n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봐, 2분의 x1 절대값 더하기 x2 절대값이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대. 그럼 이 친구가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어. 자, 어떤 수에다가 4를 더해서 루트 붙인 애가 자연수야. 무슨 말이야? n 더하기 4가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지, 그치? 맞아. 이거 이퀄 자연수 라지 n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럼 뭐지? 자, L의 범위가 나왔나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n을 라지 n제곱 마이너스 4라고 쓰시면 되지. 이거 라지 n 누구부터 가야 돼? n이 자연수잖아. 라지 n 대신에 1, 2 넣으면 스몰 n이 자연수가 안 나오지. 누구부터 들어가면 돼? 3부터 들어가면 되지, 그치? 라지 n이 3의 제곱 마이너스 4, 4의 제곱 마이너스 4 쭉 가서 스몰 n이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면 돼? 10의 제곱 마이너스 4까지 가서 총 몇 개? 8개가 답인 거야. 이렇게 갈 수 있겠어, 그치? 자, 이게 사실 원본 문제보다는 조금 쉬워진 거야. 원본 문제는 이렇게 안 내주고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혹시 본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y절편이 0보다 컸어.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4야. 그러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까지는 절대값이 그냥 축이 된 거야. 2분의 x1 더하기 x2 절대값이 축이 돼서 축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 x1 플러스 x2가 돼서 그 다음부터 두근의 차가 돼서 계산이 두 가지로 됐어야 했어. 그치? 쫓아왔지? 자, 축보다 작은 이 친구들 n이 1부터 4일 때는 x1 절대값 더하기 x2 절대값의 절반을 그냥 2분의 x1 더하기 x2로 했어야 했고, 4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x1 더하기 x2의 절대값이 2분의가 돼서 절대값이 이렇게 풀리고 이렇게 풀리니까 따로 두 개로 나눠서 계산했어야 하네요. 오케이? 좀 더 쉬워진 거지, 그치?
자, 됐고 9번을 보는데 9번이 2024년 봐라. 작년 시험이라고 그랬죠. 작년 3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15분 변형인데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는 범위가 전부 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야. 그래서 거기서 나온 킬러 문제들이 두고두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15번이면 사실은 킬러는 아니잖아. 그런데 작년 분당 쪽에 학교 시험 문제 중에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어. 9번이. 내가 지금 당장 기억하는 것만 해도 한 대여섯 개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시고 네. 다행인 건 뭐냐면 이게 8번, 9번이잖아. 이게 원문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 원문제가 좀 더 어려운데 얘는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뺐어. 그나마 좀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방금 전에 8번도 마찬가지고 9번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순화해서 내주긴 하셨어요. 보자. 자연수 K에 대해서 허수 Z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대요. 가에 Z 이퀄 마이너스 Z 바래. 이거 무슨 말이지? 순호수란 뜻이야. 자, 이게 허수다란 표현이 없으면 순호수라고 하면 틀려. 뭐가 있을 수 있지? 얘가 Z 더하기 Z바 이퀄 0이잖아. Z가 A 플러스 BI, Z바가 A 마이너스 BI면 2A가 0이니까 A가 0인 건데 A가 0인 걸 바로 순호수라고 하면 안 된다고. 뭐일 수도 있는 거야? 0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Z가 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순호수로 가는 거야. 알겠지? 자, 그 상태에서 나를 봤더니 Z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LZ 플러스 K제곱 더하기 2K 마이너스 8 이퀄 0이야. 친구야, Z가 순호수면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가 되는 거야. 자, 순호수잖아? 그러면 Z제곱은 이 친구의 실수 부분이 되는 거고 요만큼은 여기에 얘를 BI라고 했을 때 B가 0이 아니니까 봐. I가 있고 A가 있고 더하기 B가 0이야. A, B가 실수야. 반드시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지.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되지?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K가 자연수였거든? 보자마자 K는 몇이야? K는 4다, 그지? 그럼 K 이퀄 4를 대입해주면 Z제곱이 이쁘게 나오지, 그치? 이게 원래 문제는 조금 더 어려워. 이게 조금 순화됐어. 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뒤쪽이랑 이 뒤쪽이랑 같이 맞춰서 얘하고 얘의 공통근이 있어. 둘 다 0으로 되게 하는 공통근이 있어. 근데 둘 다 0이 되게끔 하면 안 되고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 요거는 이거는 12월에 이제 누구한테 배우실지 모르겠지만 배우면서 좀 더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히 가도록 하시고 자, 맛보기만 보신 거예요. 10번 볼게요. 10번. 자, 10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것도 고2 3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인데 2019년 자, 세근의 합이 3차식 이퀄 0이 되게 하는데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을 갖고 세시근의 합이 10이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B의 개수는 뭐 해주면 돼? 세시근의 합이 10이야. 그러면 A 값 나오지, 그치? 맞아. A 대입한 다음에 그럼 fx 이제 B밖에 안 남았을 텐데 자, A 값 구하는 것까지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거 아세요? 10번에. X 대신에 2 대입하면 다 날아가지, 그치? 그럼 X-2에다가 X제곱 플러스 4AX
더하기 b제곱 플러스 3 이퀄 0이라고 인수분해가 돼요. 근데 모든 근의 합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고 세 근의 합이 10이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얘 2니까 마이너스 8이 되면 되잖아. 아, 그래야 세실근의 합이 10이 되지, 그치? 를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딱 써주면 자,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돼? 서로 다른 세실근을 만들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지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뭘까? 서로 다른 세실근이 있잖아. 이쪽 뒤에 있는 근이 2가 있으면 돼, 안 돼? 2가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데 2를 대입한 꼴 2 마이너스 16 더하기 b제곱 더하기 3이 0이면 안 되는 거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b제곱이 오니까 4지 4, 2의 제곱 4. 자, 그래서 a가 9가 되면 안 돼. b제곱이 9가 되면 안 돼.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 했으면 판별식 d는 16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인데 그럼 b제곱은 13보다 작다거든? 이 조건이 없으면 b에 이거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 있을 수 있어. 0에다가 뿔마 1에 뿔마 2에 뿔마 3까지 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세실근이어서 2가 되면 안 되니까 얘는 제외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낚였을 거야. 풀고서도 틀릴 수 있어. 그래서 몇 개가 돼야 되는 거야? 5개가 돼야 된다고. 이거 7개라고 해서 틀린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 자, 11번 볼게요. 11번. 11번은 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11번은 자,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될까? 2차 함수가 있어. 여기에 접하는 애가 있대. 접하는데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y = ax가 있으면서 얘가 접한대. 근데 이 2차 함수의 식을 봤더니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9야. 자, 이거 a 바로 구할 수 있겠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여기 있는 9가 너무 예쁘잖아. 게다가 양수에서 접하고 있지. 그러면 얘가 넘어와서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9는 0이 돼야 될 거 아니. 그러면 a는 2겠고 얘는 3이겠지, 그지? 맞네. 뭐 넘겨서 굳이 x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a의 x 더하기 9는 0에서 판별식이 0이다 해줄 수도 있겠지만 좀 빨리 가면 좋겠어. 그지? 옳지. 좋아요. 그러면 a라는 좌표가 3,6이라고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봐주자. 자, 그다음에 b는 뭐야? b는 0 넣었을 때 값이니까 0,9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니? 그럼 이 다음은 그냥 계산이야. 어떻게 하래? 자, A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래. 수선의 발을 내렸어. 자, 그 친구를 H라고 하죠. H가 3,0이겠네, 그지? 그 다음에 B하고 H의 연결해서 교점을 C라고 한대. 이 친구를 S1, 이 친구를 S2라고 했을 때 S1 더하기 S2의 값을 한번 구해보래. 진짜 별거 없다. 어떻게 해주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보세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9잖아. 이거 y = bx잖아. 교점 구했지, 그치? 그러면 밑변이야 높이 요만큼이고 밑변이야 높이 요만큼이지, 그치?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맡겨볼게요. 넘어갑시다. 자, 네. 뭐 한다고요? 에어컨 앞쪽 거야, 뒤쪽 거야? 얘야? 그러면 얘인가? 아니야. 맨날 헷갈려. 좋아요. 자, 12번 볼게요. 12번. 12번 답이 4번, 150.
얘는 이제 계산을 잘할 수 있니? 하는 문제다, 그지? 진짜로 어려운 문제만 풀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그런 거지 뭐. 자, 짠. 얘가 누구라고? 이 아이가 y equal ax 제곱이야. a는 2보다 크고 6보다 작대요. 얘랑 gx가 있는데 gx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됐지? 이렇게 있겠고 호잇 호잇 저기 위에서 만나서 이 친구가 y equal 9a 뭔가 그림이 조금 많이 다르지만 그냥 이해해주자. 다시 그리기는 귀찮다. 자, 얘가 C고 요 위에 있는 아이 이 친구가 D야.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아이고. 자, 얘가 A고 이 친구 C하고 D 연결하고 D랑 B랑을 연결해서 네. 그래서 A, B, C, D 이 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이제 묻고 있어요. 이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했을 때 이 m의 값은 하고 물었어. 자, 이 넓이를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얘를 사각형을 쪼갠다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아. 뭔가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해서 x좌표, y좌표 가지고서 최소한 높이, 밑변 이런 걸 해결해줘야 될 텐데 그건 쉽지 않단 말이야. 어떻게 해주는 게 이쁘다? 빼자. 그치?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는 거야. 자, 어느 삼각형에서? 저 노랑이 삼각형, 자, 요 교점을 우리가 2라고 놔볼게요. 그럼 사각형 A, B, C, D라는 친구를 삼각형 A, C, E에서 삼각형 B, D, E를 뺐다고 생각해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우리는 E, D, C, B, A 이 친구들의 좌표만 A로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자, 저 노란 아이의 식은 뭐는 거야? 일단 하얀 식은 y equal ax 제곱인 거고, 자, 노란색 직선은 y equal ax인 거고, 자, 주황색 2차 함수는 gx는 a의 x 마이너스 a인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c부터 구하러 가. AB 일단 구해볼까? AB는 뭐야? AX 제곱이 9A랑 같잖아. 그럼 뿔마 3인 건 눈에 보이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3이겠어, 그치? 그 다음에 얘가 봅시다. 얘랑이 같아지는 거야. A에 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이라는 친구가 AX입니다. Y equal AX니까. 그럼 A 하나씩 사라지겠고. 맞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x입니다. 플러스 1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잖아. 그럼 a에 a 플러스 1 있고 0이니까 x는 a하고 a 플러스 1이면 바로 보이지, 그치? 보여요? 따라서 c하고 d를 그냥 한 방에 구한 거지. 얘가 gx였고 이게 y 이퀄 노랑이 ax니까 c의 x좌표는 뭐가 되는 거고? c의 x좌표는 a 돼요. a 얘가 a, 자 여기다 넣어도 되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아니면 gx에다 넣어도 되는데 얘가 훨씬 예쁘지? 넣었더니 a 제곱이고 자 d는 a 플러스 1, a에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지? 괜찮지? 좋아요.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이제 다 구했나? 요거 구해야 되나? 요거. 2는 뭐야? ax 이퀄 9a잖아. 그러면 9가 되겠지, 그치? 9,9a라고 쓰면 되겠네. 자, 이제 다 구했으니까 식을 a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삼각형 ACE의 넓이는 뭐야? 2분의 1에다가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니까 밑변 A2에 해당하는 애가 12가 되겠고, 높이는 9a에서 C의 y좌표 빼주면 되지, 9a 마이너스 a 제곱이겠고. 자, 삼각형 BDE는 2분의 1에다가 BDE는 누가 밑변이야? B2가 밑변이지? 얘는 3이고 얘는 9니까 6이겠네. 높이는 9a에서 이 친구 빼주면 되지, a제곱 마이너스 a겠네. 끝. 그럼 요거 6이죠. 6이고 요렇게 하면 3이니까 예쁘게 정리해주면, 자, 시간이 없으므로 예쁘게 정리한 거 그냥 써볼게요.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30a가 나와요. 끝. 그럼 마이너스 3a, a 제곱 마이너스 10a니까 플러스 25 마이너스 25 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에 a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75. 최대값이 75가 되는 거. a가 5일 때. 그러면 그 범위가 아까 애초에 2부터 6까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a가 5일 때 최대값 75 맞지, 그지? 좋아요. 자, 13번도 모의고사 변형이에요. 아유, 감기 들어서 힘들겠다, 친구. 자, 13번이 계산이 진짜로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지? 얘가 22년 6월 모의고사 21번 변형이거든? 킬러 변형이라 계산 양이 많아요. 좀 복잡해. 힘들다, 그지? 쉬자, 10분.